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스노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사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생각해보면은 작년보다 올해 정말 훨씬 더 힘들어졌고요. 2년 전 비교하면은 훨씬 더 힘들어졌죠. 일하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고 버는 돈은 줄어들고 그 와중에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월급 빼고 다 계속 오른다. 오징어 숏다리가 4,300원, 슬러시가 3,500원이라고 하네요. 물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죠. 그러면은 월급은 어떠냐? 자영업자들은 어떠냐? 봤을 때 폐업률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100만 명 이상 자영업 폐업했다고 하고요. 좀비 자영업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폐업을 못 해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 와중에 CPI하고 임금 상승률을 한번 보면요. 임금 증가율을 보면은 임금이 사실 증가는 하기는 했어요. 미국 지표긴 한데 미국 보시면은 여기 임금 증가율이 한 5%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 CPI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크죠. 그래서 임금이 오르긴 올랐는데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오르긴 했는데 근데 물가가 훨씬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 임금 성장이 마이너스 수준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돈은 뿌리고 있는데 왜 가난해지는가? 왜 월급은 안 오르고 자영업은 힘들고 그 와중에 물가만 오르는가 했을 때 이 금융기관의 투자가 실물 경제를 향하지 않았다는 게 큰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 투자처를 정할 때 은행들은 이 실물에 투자를 별로 안 했고요. 대부분 자산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시장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M2와 나스닥, 은행 대출을 보면요. 여기서 나스닥이 초록색이고요. 은행 대출이 파란색, M2가 빨간색입니다. 은행 대출은 왜 가져왔냐면은 이게 결국 은행들의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자산을 대표해서 가져왔고 M2는 글로벌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나스닥이 이렇게 같이 잘 올라가 줍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은 별로 많이 증가하지 않았죠.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산 시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은행 대출이 나스닥에 항상 이렇게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코로나 시점이 딱 이 시점 이후로 나스닥이 은행 대출을 이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나스닥이 은행 대출을 이겼다는 거는 자산이 실물을 이기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로나라는 게 퍼지면서 이런 실물 경제가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가 돈을 계속 푸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는 안 오고 위에서 자꾸 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했을 때 M2가 사실 갈 기미가 보이면은 자산시장은 먼저 갑니다. 금리 인하 아직 안 했는데 먼저 오르죠. 그런데 실물은 이런 M2가 늘어나고 나면은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 말 안 듣는 시바견처럼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물 경제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보면요. 자산 M2 실물 경제 순서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상승률입니다.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M2가 줄어들면은 더 폭발적으로 줄어들죠. M2가 살짝 고개 돌리니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M2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얘는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떨어질 때는 미리 떨어지고 오를 때는 미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은행 투자는 어떻습니까? 은행 투자는 나중에 결국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은행 투자도 올라갈 거고 실물 경제도 따라올 거다. 이런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더 특히 힘들어 보이고 사는 게 힘든 이유는 이런 자산들이 너무 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런 것들은 더 오르고 이런 것들을 미리 투자해서 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응책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앞으로 실물이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뭐 인구 문제 누구나 알고 있죠. 거기 기후 문제도 있고 팬데믹 계속 또 연속해서 옵니다. 엠폭스가 온다는 말도 있고 그 뒤로 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방어적 개념의 자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어적 개념이란 거는
바로 M2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물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M2에 대한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몇 년 안에 내가 1, 2년 안에 뭐 10배, 20배의 자산을 벌겠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늘어나는 M2에 충실하게 잘 쫓아가는 그런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근데 대중이 다 알고 있죠.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 더 많이 참여함에 따라서 변동성이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코인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지금 코인 어떻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죠. 난이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악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자꾸 속으면 안 되고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매매 횟수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확신이 있는 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듯이 그런 걸 고르듯이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확실한 종목에 투자해서 이게 반토막이 나더라도 홀딩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 떨어진 거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위에서도 보시면은 지우고 깔끔하게 보면은 M2가 약간 줄어들면은 나스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신 있는 자산이 있어야 이런 구간을 버티면서 가져가는 거고, 물론 여기서 버블의 징조를 보고 팔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렇게 시세 차익을 거두기보다는 M2가 늘어나는 거를 잘 따라간다는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사는데 자꾸 가난해지는 이유는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고, 요즘은 자산에 대한 그런 투자나 보유하고 쭉 가져가는 게 필수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